그 주민과 어울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못 참고 다시 역으로 올라오는 사람 많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디 가나 사람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공직생활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많이 속상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 귀농을 했겠어요. 이 사람 늑대 같은 놈들 다 피해서 시골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거기는 거기도 뭐 늑대 이상들이 모여 있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피하려고 그래 봤자 피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갖느냐의 문제만 남더라고요. 결국.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그걸 극복했으니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또 뭐 여기 프로그램 한다고 뭐 갈등 해소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사실. 요 사정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우선. 근데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마을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내가 좀 배웠고 내가 눈치가 빠르면 주민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아니 나는 양귀비 심어가지고 내 돈 들여서 마을을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대들고 지랄하는 거야? 막 이랬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먹었어요. 근데 저쪽 편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누가 잘 살겠다고 그랬어?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막 이런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잘 살겠다고 그랬어? 왜 너 와가지고 양귀비 심고 지랄이여? 와서 그냥 오줌들 다 싸고 그냥 2만 명이 오니까 그냥 사방팔방 오줌 싸놓고 주차하느라고 집마다 다 막아놓고 저놈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동네 시끄러워 죽겠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쪽도 잘못이 있고 이쪽도 잘못이 있고 이쪽도 할 말이 있고 저쪽도 할 말이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지나가다가 보면 그때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막 이 새끼들이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나보고 길을 막으라고 뭐 초등학생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비위를 건드린 거지 내가. 아이씨 지금 조용히 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자꾸 잘 살자고 그래. 뭐 이렇게 된 거야. 다시는 잘 사는 게 좋긴 좋지만 네가 잘 살자 그러면 싫어 임마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마을 주민의 마을에 스며드는 것까지 성공해서 연착륙을 하면 정말로 시골 생활은 제가 볼 때 도시 생활보다는 좀 이렇게 영혼의 자유라고 그럴까 뭐 그런 여유롭다 그럴까 마음의 여유랄까 이런 게 생겨요. 그리고 농사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숙달이 돼서 이렇게 텃밭에서 내가 농사를 져서 내가 그 액비를 주고 내가 영양을 관리한 그 배추를 먹는 맛하고 그 남이 절인 배추 갖다 먹는 맛하고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재작년에 엄마가 해준 그 절인 배추는 맛이 없었대. 그건 남이 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농사 져가지고 한 거는 정말 맛있어요. 정말 올해도 몇 포기 뽑아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유황 발효액비에다 활성액비에다 이렇게 주니까 그게 뭐 영양분이 틀리니까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에 적응을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까지 성공을 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영혼이 자유롭고 그게 이제 행복이 아닐까. 이게 이제 이게 이 도표예요. 이게 이제 제가 경험한 걸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동그라미는 뭐예요?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이 중에 그 빈칸은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쓰라 그러세요. 그 빈 용지는 사모님 보고 쓰라 그래. 숙제 내주세요. 그리고 이거 보고 컨닝하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요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끝날게요. 요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 자, 요 종이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에 미리 준비해두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용어도 익힐 겸 또 뭐 시골 생각을 계속 하려면 그래도 스스로 뭐 공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유기농 기능사 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원예 기능사도 있고 종자 기능사도 있고 산림 관리사, 기능사가 아니라 산림은 관리사일 거야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뭐 공무원들한테 가서 뭐 말할 때 용어라도 알죠. 그냥 생판 용어도 모르고 말은 하는데 한국말 하는 거 한국말이 안 통해. 농업 용어를 모르면 말은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예. 너무나 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능사 자격증 정도 따면 아마 말은 통할 거예요. 그다음에 굴삭기 자격증. 이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저거 이거 적극 권장해요. 그래서 좀 숙달해 가지고 와라.
한 3년, 5년 동안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마누라는 마을에 사무장해서 한 100만 원, 120만 원 받고 당사자는 굴삭기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무덤도 파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돈이 되거든. 시골에는 굴삭기 소요가 많아요. 작업 소요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시골에 정착할 때까지 한 수입이 나올 때까지 그 중간 과도기를 그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굴삭기 반드시 따라 하는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사야 돼요. 왜 사야 되는지 아세요?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요. 골병. 이 굴삭기가 있어야 골병이 안 들어요. 아 진짜 요새는 20kg 못 들어요. 이제 20kg 들었다면 허리가 아파서. 이 비료가 20kg 아니에요. 퇴비도 20kg고 그거 들었다면 허리가 아파 이제. 여기다 이제 그 뭐죠? 그 뜨뜻한 거 있죠? 전기 꽂아 뜨뜻한 거 여기다 차야 돼. 이제 집에 가면 바로 차야 돼. 핫백.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네? 조그마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큰 것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자격증은 똑같으니까. 아 자격증 아무거나 따도 돼요. 근데 농업용 굴삭기는 800kg부터 나와요. 1톤짜리 있고 1.5톤 있어요. 쓸만한 건 한 1.5톤 돼야 돼요. 그거 한 3천만 원 할 거려? 중고 하면 한 2천 몇백만 원 될 거려? 근데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그 농기계 사업소에서 1톤 내지 8kg짜리를 빌려줘요. 자격증 없으면 안 빌려줘요. 딴 거는 다 빌려주는데 굴삭기만큼은 자격증 없으면 안 빌려줘요. 강원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2주짜리 교육 받으면 거기서 그 안에 굴삭기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 사증을 줘요. 수료증 가지고는 안 되고 사증을 줘요. 도지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도지사 사증을 주면 그 사증으로 다 돼요. 다 빌려줘요. 근데 요새는 아마 교육만 받아도 수료증만 줘도 빌려줄 거예요. 이거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약간은 돈벌이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DIY, 이거 꼭 해야 돼. DIY. 요새 제가 이 데크도 만들어보고 계단도 만들어보고 하는데 우리 손주들이 오니까 돌 계단이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다칠 것 같아서 데크로 제가 다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우리 옆에 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놀래. 야, 막 이렇게. 근데 그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걸 좀 제대로 배웠으면 더 잘할 텐데 엄청 고생했죠. 안 배우고 하려니까. 그래도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이 DIY 꼭 하고 장비를 아예 300만 원치만 사면 예증하는 거 다 해요, 선수. 뭐죠? 타카, 강력 드릴, 그다음에 뭐 있죠? 자르기, 이거, 그다음에 전기 용접기, 뭐 이렇게 몇 가지 또 컴프레셔하고 타카, 그다음 수평계, 뭐 이런 거 몇 가지 딱 해서 한 300만 원어치, 한 300만 원어치만 사면 안 불러도 돼요. 안 불러도. 그리고 퇴직하시기 전에 저 오창 여기 뭐죠? 여기 저 광주에 오포 같은 데는 목재 많이 팔죠. 거기에 가면 목재 파는 데서 부설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목재 팔 목적으로 무료 학교를 개방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배우시든지 아니면 시내에 DIY 가르쳐주는 지자체나 대학 평생교육원 이런 데 DIY 가르쳐줍니다. 맞습니다. 그거 배우세요. 목재상에서도 해주죠. 예. 그러니까 장비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아니면 흙집학교, 원주에 흙집학교 있고 뭐 여기저기 흙집학교 있어요. 그런 데를 가시든지.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 그리고 저는 집을 좀 손수졌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내 집을 나 죽을 때까지 살 집을 남한테 다 맡겨버리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 내가 주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짓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주도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건정하기를, 손수짓기를 건정합니다. 그러면 대개 집 지면은 품값이 인건비가 40%거든요. 만약에 2억짜리, 1억 5천짜리 집을 진다, 1억 2천짜리 집을 진다 그러면 40%면 얼마예요? 막 1억짜리다 하면은 40%면 4천만 원이 품값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수 내가 지을 각오를 하면 40% 중에 한 20%는 절약하거든요. 2천만 원 절약하는 거예요. 만약에 2억짜리 집이면 4천만 원 절약하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 잘하면 그거 가지고 뭐 농기계 몇 개를 사잖아. 이것저것 다. 예지가는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4천만 원 가지고. 그래서 선수 짓는 거를 좀 권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수 짓는 거는 굉장히 정이 들잖아요. 나중에 고칠 때도 얼마든지 고치거든. 내가 어디가 뭐가 있는데. 이게 남이 지은 집은 고치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다 다시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선수 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감히 이런 얘기 여태까지 못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나 같은 놈도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흑집학회에 가서 귀농 강의도 해봤거든요. 거기 뭐 여자들도 와서 교육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짓겠다고. 근데 선수 진다 그래서 돈을 다 절약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한 4천만 원 품값이랑 한 2천만 원 정도 건질 거예요. 그다음에 SNS. 저는 대령이기 때문에 정말 안 했어요. 컴퓨터. 다 해주고 주변에서. 퇴직하고 나서 다 배웠어요. 퇴직하고 나서. 근데 좀 현직일 때 하시라고. 현직일 때. 밑에서 다 해주니까 편하게 지내지 말고 좀 그 컴퓨터 이거 워드도 좀 조금 더 빨리 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카톡, 카스 이거 다 하시라고. 저는 다 해요 이제 다. 이거 가지고 팔아먹어요 브루베리. 이게 지금 장사 도구야, 유통 도구. 우리 단골고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내가 농진청에 가서는 이거를 농기구로 분류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원해달라고. 막 웃더라고. 이게 장사 도구다, 판매 도구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게 판매 도구예요.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새는 너무 좋은 세상이야. 그래서 직거래하기 좋은 세상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통신 발달돼 있죠. SNS. 세계 메디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와이파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나라 없어요. 미국보다도 더 잘 돼 있어요. 제가 호주 갔다 놀랐어요. 안 돼 이건. 호텔이라는 데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하려면 그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그 사무실 앞에 가면 거기에 와이파이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쭉 가 서 있어요. 비밀번호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밀번호 쳐가지고 거기서 와이파이 다 하는 거야. 쭉 앉아가지고들. 호주 우리보다 3배로 잘 사는 나라를 그 짓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농민은 얼마나 좋아요. 배달 민족 아니에요? 해안가에서 짜장면 시켜도 오고 논둑에서 맥주 시켜도 오는 나라. 대한민국.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어느 농촌에서도 택배 붙이면 하루 만에 다 가요. 섬이 아닌 이상. 직거래가 가능한 나라예요. SNS, 통신 발달돼 있지, 교통 발달돼 있지, 배달, 택배 체계 잘 돼 있지. 그래서 농민들이 직거래하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SNS. 이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멘토. 사실은 멘토를 잘 만나면요. 저가 글쎄 한 80% 성공한 거 아닐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 조언받을 사람이 정말 서로 믿고 나한테 조언해 줄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틀릴까? 사실은 부모도 똑같은 부모는 아니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정말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하고 대화하는 부모, 그 멘토가 되주는 부모는 그 부모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 아들은 정말 꼭 먹는 거거든 인생은. 근데 이제 대부분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죠. 나도 우리 애새끼한테 그렇게 못했으니까. 근데 요새 와서 정신 차리고 애들한테 해요. 이제 뒤늦게. 요새라도 하니까 뭐 이제 조금은 다행이지. 다 컸지만 그래도 해줄 게 있어요. 멘토 해줄 게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상황에선, 우리나라 이 어지러운 상황에선 정말 애들 잘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잘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도 멘토를 잘 만나면 돼요. 하다못해 이장을 잘 만나든지 공무원 중에 괜찮은 사람 만나든지 시골에 사는 목사님을 잘 만나든지 아니면 나처럼 귀농한 선배를 잘 만나든지 하여튼 어떤 멘토든 멘토 1명, 2명을 잘 사귀면 훨씬 시골 생활이 쉬워진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멘토는 근데 이렇게 강의했더니 바카스 한 병 들고 비오비타 들고 전화 띠르륵 하더니 그냥 달려들어 우리 집에. 나 일 막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다 빼서 그러면 난 어떻게 돼요? 일하던 리듬 다 깨지고 나는 죽겠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야죠. 그리고 또 와. 아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제 아예 강의를 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냥 막 오니까 반드시 연락하고 가급적이면 2명, 3명 묶어서 오면 더 좋고 가족하고 같이 오면 더 좋고 또 이렇게 그냥 배랑간 새기려고 그러지 마라.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새겨지도록 해서 멘토를 하려고 그래야지. 나는 멘토 좀 할래요. 이러고 와서 막 이러면 내가 멘토를 못 하지 않냐.